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동안전관리 안미정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냈어요? 추석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지냈을 텐데, 이번에 추석 연휴에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점점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염병의 중요성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심각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약이 없어서 그 약 때문에 지금 개발하는 약을 모두 각 나라마다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감염병이 정말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좀 추가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쨌든 좀 더 잘 여러분들과 배움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감염병에 대해서 정말 잘 여러분들이 잘 알고 빨리 캐치해서 그 아이들을 격리하고 제대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과목으로 우리가 어떤 그 수업으로 만나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유아 교육과정과 안전교육을 할 거예요. 1교시 때. 그런데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수석을 지나면서, 혹시 우리 학생들이 감염병, 우리가 그냥 뒤에 가서도 다루긴 하겠지만, 혹시 잘 구분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기본 감염병 몇 가지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1교시 때 다루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과서로는 페이지 55페이지를 보면 영유아기의 흔한 감염병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에 여러분들 모두 피셨나요? 네, 우리가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은 전문가죠. 그쵸? 근데 전문가인데, 이런 거예요. 이런 감염병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이 두 가지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한 가지가 수동 감시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유아의 행동을 막 이렇게 막 감시하고 이런 나쁜 감시가 아니라요. 이건 교육부에서 내려온 이제 지침 용어입니다. 이 수동감시라는 것은 평소에 유아를 관찰하면서 감염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살피는 것을 수동감시라고 해요. 수동감시. 네. 우리 항상 그런다고 했잖아요. 아침에 유아들이 등원하면 아픈 데가 있나 없나, 몸에 멍든 곳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살핀다고 했잖아요. 얼굴에 붉은 반점이 있나 없나 같이 편안하게 인사를 나누면서 한번 교사는 쑥 한번 훑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체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수동감시라는 거고, 능동감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지금처럼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이 이미 유행이 됐어요. 아니면 유행 증상이 막 나타납니다. 이럴 때 보다 적극적으로 어디가 아팠니? 열이 나진 않았어? 뭐 토하진 않았어? 라고 직접적으로 묻거나 적극적으로 유아의 그 증상을 파악하는 것을 능동감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장에 가면 이 수동감시자와 능동감시자의 역할을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교사로 나갈 여러분들은 수동감시자는 항상 하는 거니까 평상시에 당연한 거고요. 능동 감시자는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어 있는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들은 능동 감시자로서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오기 직전에 문 앞에서 한번 유아들이 체온 검사를 하잖아요. 그때 한 번 하고 교실에서도 점심 먹기 직전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을 하게 되는데 등교 전과 등교 후에 이제 두 번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능동적인 감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페이지 55페이지에 있는 수두라는 증상이 어떤 증상인지 간략하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두는요, 여러분, 페이지 55페이지에 보시면 잠복 기간이 13일에서 17일이에요. 그쵸? 그리고 2세부터 9세 사이에 많이 이제 발병을 하게 되는 거고, 증상은
발열이 기본인 거죠. 열이 나잖아요, 보통. 그리고 식욕부진,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입맛이 없고 아프다고, 머리가 아프다고 많이 호소를 하게 돼요. 이런 수두는 어떤 질병일지 이제부터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나요? 이 수도 증상 이렇게 붉게 올라오죠. 그리고 파편,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침이 튀거나 이러면 옮아요. 근데 유아들 간에만 옮는 게 아니라 교사도 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감염병이 나타나면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마스크 착용을 할지 안 할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격리해요. 근데 이때 격리를 할 때, 저 아이 이상한 병 있어. 그래서 따로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낙인 효과라고 하죠. 낙인 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친구가 지금 조금 몸이 불편해서 잠깐 쉬러 갈 거야. 라고 한다든지 교사가 부드럽게 그 상황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증상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어. 곧 나아서 올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병이 더럽거나 아니면 정말 나쁜 병이 그 아이가 나빠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안 가죠. 왜 나쁜 아이만 걸리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냐면 아이들은 전환적 추론이라는 거래요. 여러분 다 배웠을 거예요. 그쵸? 전환적 추론. 이거는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유아, 영유아기 발달에서 배웠을 것 같은데, 삐아제가 이야기하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인 유아기 시기에 여러 가지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침에 친구랑 간식 시간에 친구가 먹는 친구에게 귤을 달라고 했는데 친구가 귤을 주지 않아서 내가 친구 손등을 꼬집었는데 친구가 그 다음날 어, 많이 아파서 유치원에 못 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사실 감기에 걸려서 못 온 건데도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내가 어제 친구 손등을 꼬집어서 밉다고 해서 친구가 아픈가 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환적 추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전환적 추론 때문에 그 아이가 낙인 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그게 뭐 더러운 병이라든지 죽을 병이라든지 우리 아이에게 아주 무서운 병을 주는 친구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잘 유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써 있는데 이게 먼저 고열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진이 생기기 전에 유아의 등원을 중지시켜야 돼요. 그쵸? 여기 중지 나와 있죠. 왜냐면 어, 격리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옮아요. 우리가 발전 발진기, 그다음 정구기, 그다음 잠복기, 회복기, 발전 잠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4단계의 과정 중에 제가 여기서 잠깐 쓰면 발진기, 그다음 전구기, 잠복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이게 제일 많이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잠복기, 그다음 회복기거든요. 근데 사실 잠복기에는 이미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 막 나온 상태에 뭐 이렇게 수두 같은 증상이 나온 상태를 우리는 잠복기라고 해. 요거 나오기 직전에 살짝 보인다든지 거의 보이지 않게 드문드문 이렇게 났을 때 거의 증상이 없을 정도 이때가 제일 많이 전파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교사가 빨리 캐치하면 전염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잠복기가 돼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게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여기 전구기가 같이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등원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나을 때까지. 그리고 이렇게 등원을 중지할 때 우리가 현장에서 나눠주는 게 뭐가 있냐면 등진이라고 해서 진료 확인서를 줍니다. 부모님한테 주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러 왔을 때 진료 확인서를 주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다 나았다는 의사의 여기에 동의와 도장을 받아 오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다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못 옵니다. 진료 확인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등원 중지서예요. 등원 중지 안내서. 등원을 중지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간염병이고 이런 사유로 등원할 수 없습니다. 출석은 나중에 병에 걸려서 며칠 동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지 마세요 라는 진료 확인서를 가지고 오면 출석으로 해드립니다 라는 내용들이 쫙 적혀져 있는 종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 보면 수두가 이제 처음에 생겼다가 이게 다 똑같이 다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거는 얼굴에 한두 개가 먼저 나타나고 나중에 등이 나중에 나타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치료하고 진행되는 과정이 좀 달라요. 그러면 진행이 먼저 된 것이 가려움증이 먼저 시작이 될 텐데 그때 이런 로션을 발라줘라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로션을 함부로 바르면 안 되죠. 이건 치료제잖아요. 치료제는 부모님이 발라달라고 한 거. 그래서 투약을에서에 적혀 있는 것만 먹이고 발라줄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56페이지를 보면은요, 음, 풍진이라고 나와요. 풍진. 근데 풍진은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발견하기에 그렇게 이렇게 쉽게 나타나는 증상이 현장에서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패스를 하고 그 다음에 57페이지 보면 B형 간염도 있는데 요거는 이것도 그냥 패스를 할게요. 왜냐하면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러스예요. 좀 증상이 어떠냐면 무기력하고 이렇게 나타나긴 하지만 이게 안전이 심할 때만 나타나고 보통 때는 이게 증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 피 검사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병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왜냐하면 능동 우리가 수동 감시자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평상시하고 다른 행동의 모습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유아의 행동을 자세히 보고 어머님께 분명히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록 일지에 써야 됩니다. 오늘은 평상시에 밥을 잘 먹던 아이가 안 먹었다. 이런 것들을 쓰고 전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디가 컨디션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한 그런 분야에서 이 선생님이 굉장히 유능하구나라는 것을 인정받게 될 텐데 B형 감염이 먼저 이런 증상을 통해서 빨리 발견하면 좋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B형 간염이잖아요. 근데 이게 간암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암의 원인이 되는 병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려고 취업을 하게 되면 건강검진서를 떼어오라고 할 거예요. 그때 B형 간염도 건강검진을 하게 될 텐데 그때 혹시라도 항체가 없는 선생님은 반드시 항체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간암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주사만 맞으면 낫는 병인데 간암을 막을 수 있는데 그걸 안 맞아서 간암에 걸린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영유아기 시기에는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서 이거는 좀 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책의 페이지에 이거는 정말 많이 걸리는 병이에요. 58페이지에 보면 홍역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홍역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병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역은 급성 열성 발진성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갑자기 열이 시작되고 발진이 높고 목에서부터 팔다리 몸통으로 발진이 쫙 진행되고 또 그 순서로 발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전염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 18명을 감염시킬 수가 있고, 홍역 환자 주변에 면역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홍역에 걸릴 확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역에 걸린 아이들은 특히 영양실조라든지 면역 저하 어린이들은 중이염이나 폐렴, 설사 질환으로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다. 거죠. 이 영상을 보니까 이제 홍역도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런 증상에서 이제 원인은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그리고 잠복기가 한 2주 정도 되고요. 그리고 증상을 보면 열이 나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첫 번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내 몸이 이상해요라고 알려주는 신호가 어떤 거예요? 그 사인이 고열입니다. 고열이 나타나면 어떤 것이든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랑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져서 우리가 열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 하면 교사는 수시로 체온을 재면 더 정확한 어디가 안 좋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수동 감심자로 있을 때도.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나고 약간 기침처럼 처음에 증상이 와요. 이렇게 증상이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당연히 전염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단 마스크 착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침으로 전염이 많이 되기 때문인 거고, 그 다음에 일단 물을 마시게 하지만 어쨌든 집으로 빨리 보내서 병원에 가도록 하거나 약을 처방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59페이지에 있는 볼거리라는 병이 있어요. 이 볼거리는 유행성 이하선염이라고 해가지고 유치원에서 꽤 많이 볼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봤죠? 이 볼거리는요, 이상할 정도로 볼 밑에, 양쪽 볼 밑에, 그러니까 떡 밑에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부어요. 임파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붓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부어서 약간 좀 이상해 보일 정도로 한쪽이 먼저 붓는 아이도 있고요. 양쪽이 붓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게 정말 많이 붓더라. 그러면 일단 얼굴 모양이 좀 달라지고 또 열도 나요. 그리고 얼굴이 빨개집니다. 볼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감염병이기 때문에 가정에 연락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아이가 나간 교실은 환기하고 소독을 해야 되죠. 그렇죠? 환기와 소독은 기본이고 다른 유아들도 모두 다 손을 깨끗이 씻도록 바로 위생 수칙 예방 교육을 바로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침 예절이라든지 기침할 때는 기침 예절이 어떤 거예요? 기침할 때는 팔이나 옷수매로 가리고 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손 씻기를 자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인은 이것도 역시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인데 보통 5세에서 14세까지 이런 많이 걸리고요. 이런 병에 많이 걸리고 보세요. 여기도 열이 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쵸? 여기 보면 이렇게 열이 납니다. 두통도 심하고요. 그리고 식욕도 없었어요. 이거는 모든 병에서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이런 거죠. 턱 있는 부분이 퉁퉁 붓기 때문에 씹지를 못해요. 아예 입을 움직이지 못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쪽이 통증을 많이 호소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침샘이
정말 심하다 할 정도로 이상해라고 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막 부어올라요. 너무너무 많이 부어오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병이다 보니까 자연 치유되지만 전염성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일단 이 아이가 너무 아파하기 때문에 진통제를 맞아야 돼요. 먹거나 맞거나 하는 거죠. 그리고 열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열제를 먹어서 일단 열을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열이 39, 38.5도 이상이 계속되면 뇌에 이상이 오잖아요. 아이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39도 이상이 오래 지속되면 뇌에 이상이 옵니다. 뜨거워지면 머리는 차갑게 하라고 하잖아요. 뇌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해열을 빨리 시켜야 된다. 해열제를 먹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책 페이지 60페이지를 보면은요, 백일해라는 게 나와요. 여섯 번째 백일해. 백일해 같은 경우도 역류하기에 많이 나타나는 것이긴 한데, 이것이 약간 밤에는 조금 기침을 해요. 기침을 하는 증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오래 지속이 돼요. 이건 생각보다 꽤 오래됩니다. 한 달 이상 지속이 되는데, 페이지 61페이지에 보면 임상 증상이라고 되어 있죠. 밤에는 짧고 발작적인 기침을 하고 수탉 울음소리, 얼굴이 붉거나 푸르게 변하고 눈이 돌출되며 혀를 내민다. 왜냐면 열이 많이 막 나타나니까 혀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왜냐면 체온 조절을 스스로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끈적끈적한 점액이 제거될 때까지 계속되고 발자국 구토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구토하는 다른 증상의 병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헷갈리지 않아야 하고 일단 교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병이다라고 진단을 잘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교사가 하지 않아도 돼요. 이상하다 부모님께 바로 알린다. 다른 유아들과 격리시킨다. 이것만 잘해도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감염병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교사될 여러분들은 분명히 감염병이란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되고 교사인 나도 걸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유아들 중에 그 감염병이 있을 경우에는 교사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감염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대략 정리를 한 것 같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페이지 83페이지부터 영유아 교육 과정과 안전교육 파트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유아 교육 기간과 안전교육 너무 중요하죠. 특히 표준 보육 과정과 영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결국에는 유치원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보육 과정에서는 0세에서 1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세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목표는 안전 교육에 관련된 목표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에는 당연히 편안한 일상생활을 해야 되고 안전한 생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또 2세는요 비슷하죠. 이게 왜 비슷할까요? 여기보다 조금 더 확장된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우리는 계열성이라고 하죠. 계열성. 그러니까 선행에 대한 교육 내용, 이게 선행이죠, 이게. 여기에서 기준으로 본다면, 이건 선행이잖아요. 선행의 교육 내용보다 좀 더 깊이 있고, 넓이를 더 넓혀가는 교육과정으로 확장한다라는 게 계열성이에요. 이 계열성을 반영해서 안전한 생활 습관의 기초를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의 기초를 경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지나고 나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하위 영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현장에 가게 되면 이런 교육 과정의 이제 보육 과정을 여러분들이 연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고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개정 누리 과정, 그리고 0에서 1, 2세는 사실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갓 사회생활을 하는 초임교사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린 연령을 잘 이렇게 배정을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린 연령에 대한 그 영화들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3, 4, 5세에게 많이 배정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개정놀이 과정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개정놀이 과정이에요. 개정놀이 과정은 2019년에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2020년
2020년 3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연령 구분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왜 연령 구분이 없을까요? 아니, 3세라고, 4세라고, 5세라고 발달이 다 같진 않잖아요. 3세여도 빠른 아이가 있고 5세여도 느린 아이가 있단 말이죠. 3세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 과정 자체가 맞지 않다. 연령으로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런 연령 구분에 의해서 개별적인 특성을 무시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연령 구분을 없앤 거예요. 그리고 5개의 세부 목표를 3개로 간략화했어요. 옛날에는 이 교육 내용이 369개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59개로 완전히 간략화했습니다. 간략화하면서 결국에는 강조했던 게 교사의 자율성이에요. 교사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이게 자율성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교사가 순간순간 판단해야 되고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교사의 역량과 능력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준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현장에 갔을 때 얼마나 능력 있는 교사인가를 순간순간의 여러분들의 융통성과 교사의 역량을 발휘할 때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이제 결국에는 신체 활동 즐기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그다음 안전하게 생활하기 3가지로 나누어서 개정 누리 과정에서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유아안전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거 좀 중요하게 보기도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편하게 보세요. 법령이라든지 지침을 최대한 반영해서 개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이런 법이 굉장히 많아요. 교통법이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우리 법이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법령을 다 반영을 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에서 5세 이제 그 관련 목표를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내외에서 신체 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한다라는 목표 아래에 3가지의 다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짧게 편안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안전하게 보면 안전하게 생활하기에 보면은 일상에서 안전하게 유아니까 놀이를 해야죠. 그쵸? 놀이하고 생활하잖아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놀이를 중심으로 그쵸? 일상생활을 하게 되고 일상생활을 하게 하면서 동시에 활동으로 3가지 파트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놀이라는 것은 플레이를 말하는 거고요.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실 가기, 그쵸? 손 씻기, 점심 먹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물 마시기. 뭐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활동은 뭐냐면 대그룹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시, 동화, 요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게임, 이런 것들이 활동이에요. 이렇게 놀이를 제일 많이 배분하면서 그 다음 일상생활을 유아의 생체, 리듬에 맞춰서 화장실 가는 거 생체 리듬에 맞춰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이것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 활동을 서로 연계 있게 진행하라 라는 게 바로 개정 누리 과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지금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바르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안전하게 생활하기예요. 왜냐하면 TV를 잘못 사용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공격성이 향상되죠. 잘못된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컴퓨터에 빠져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네, 맞습니다. 중독이 되죠. 컴퓨터에 중독이 돼요. 스마트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다는 것은 중독의 위해성이 이제 법령에 있거든요.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안전하면은 많이 사고 나는 게 바로 교통안전이잖아요. 교통사고. 그래서 교통안전 규칙을 지킨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안전사고, 화재. 우리 화재 많이 일어나죠. 또 재난도 있잖아요. 지금 지진 이런 거 다 재난이란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 부모님한테 학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내가 유괴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안전하게 생활하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연계를 하는 예시를 보면 안전하게 생활하기,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내용에 보면은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를 볼게요. 요거는 두 유아가 재활용 상자를 이용하여 집을 만드는 놀이를 합니다. 이를 보고 있던 다른 유아가 자신의 집 지붕이를 만들어 주겠다고 가위를 들고 친구에게 달려갑니다. 달리던 유아가 넘어지자 재미있다는 듯 깔깔댄다. 이 모습을 지켜본 교사는 유아에게 다가와 안전하게 놀이하기 위한 약속을 정하자고 제안합니다. 가위를 들고 걸어 다니지 않아. 이거 너무 위험하죠. 왜 그래요? 가다가 또 넘어지기까지 했단 말이죠. 넘어졌을 때 가위가 얼굴에 찍히면 어떤 일이 생겨요? 또 손에 찍히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 약속을 일상생활에도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을 지금 연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책의 86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 이야기가 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교통안전 규칙을 지킨다라고 되어 있는 이 세 번째 내용도 4세 유아가 교통안전 영상을 보고 여러 가지 블럭과 인형을 이용하여 횡단 시설을 만듭니다. 만들어진 시설 위에 교통 표지판과 자동차를 일렬로 놓고 갑자기 동영상에서 보았던 내용을 기억하며 멈춘다, 살핀다, 건넌다 라고 말하며 인형을 이동시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어떤 교육과정,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에 유아의 놀이 경험을 연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교시를 마치고요. 2교시에서 다시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